결국 헌법과 그 법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 케이스에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탄핵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 탄핵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84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직무 재직 중에 탄핵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법 87년 체제의 근본적인 결단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내란이라든가 외환과 같은 정말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듯한 그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외에는 탄핵 소추를 안 당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된 것이고 그 정도 외에는 결국 나중에 재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사적인 것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87년 헌법체제의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최순실이 일을 하지 하는데 최순실 일을 했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공소장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국정에 뭐 그때는 1%도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0.1%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캐비넷이네 뭐니 해서 내부적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자문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것에 이른바 뭐 통치행위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그 국회 수출한 측에서 얘기했는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회의 통치행위, 국회의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 재량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대통령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의견을 물었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형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 이게 형법적으로 소추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탄핵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87년 헌법체제에 있었는 탄핵 사유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